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백관열 연구원입니다. 네. 자, 우선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한 줄 평 남겨주십시오. 네,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재강화됐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국 쪽에서는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이제 충분히 좀 안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국내에서 좀 드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불이 붙는다고 합니다. 좀 자세하게 얘기 들려주시죠. 네, 지난달 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와 지난주에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부동산, 인프라를 통해 소비 부양 의지를 재피력하면서 투자 심리가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어제 5월 8일 기준으로 상하이 종합지수는 1.81% 상승한 3,395%로 마감을 했고 장중 3,400포인트를 터치하는 등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 역시도 0.4% 오르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AI 비롯한 첨단 산업에 대한 기술 자립 의지와 관련 전문 기술 인력 육성을 재강조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중국 첨단 산업 견제 우려를 일부 상쇄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 업종이 두드러졌는데요. 정부의 국유기업 지원 기대감과 밸류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증시 상승을 주도했고요. 더불어서 석탄, 에너지, 철강, 비철금속 등 경기 민감 업종 역시도 경기 부양 기대감이 반영되어서 강세 보였습니다. 다만 노동절 연휴간 하이난다오 면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개선됐으나 2021년 동기간 대비에는 부진했다는 점에서 주류, 화장품 등 명세 소비 업종이 조정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경기 부양의 의지를 시진핑 주석이 다시 한번 입을 통해서 재강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될 중국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결과입니다. 네, 4월 중순에 발표된 중국 1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3월 실물 경기 지표 역시도 예상보다 양호하게 집계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서 이번에 4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이 부재할 것이라는 시장 의견이 확산되면서 중국 증시가 이제 4월 중순 이래로는 살짝 조정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4월 제조업 PMI가 전월치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고 수축 국면으로 재전환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재부각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은 없을 것이라는 시장 의견과 달리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경기 부양 의지를 재피력했습니다. 네, 지난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와 달리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악화라는 3대 하방 압력이 이전보다 완화는 됐으나 지금의 내수 회복 속도로는 대외 불확실성 극복이 제한적이라며 추가 대책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 세부적으로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거주의 목적이라는 기존 투기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 실수요 보장이라든지 중단된 건설 사업 재개를 약속을 하면서 부동산 부양에 대한 메시지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1선도시, 2선도시 내 빈민가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과 민간 투자를 통해 전력망, 전기차 충전시설, ESS와 같은 신형 인프라 사업까지 추진을 약속하면서 경기 부양 기대감을 자극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리창 신임 총리 역시도 지난주 국무원 상무회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시설 건설 사업, 전기차 농촌 보급 사업을 약속을 했고 전기차 관련 소비 정책까지 보완할 것이라 약속을 하면서 이러한 점도 증시에 긍정적인 메시지로 작용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알아야 할 이슈로는 이제 부동산 경기 반등이 재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저희 하우스에서는 올해 중국 경기 회복에 있어서 중국 부동산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유는 중앙 정부의 재정 주체 85%가 지방 정부를 담당을 하고 지방 정부의 재원의 80%가 토지 매각이익, 즉 부동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어야만 중앙 정부의 정책 여력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100대 도시 주택 가격이 3개월 연속 전월비 반등했다는 점과 작년부터 지방정부별로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이제 LTV 금리 인하, 대출 한도 상향, 전매 제한 철폐라든지 주택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부동산 완화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도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회복이 지속이 되는지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의 부동산이 어떤 방향성을 띠게 되는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에서의 주요 경제 지표들은 어떤 게 예정되어 있는지 일정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수출입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저 효과, 글로벌 수요 회복으로 수출은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반면 수입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국내 수요 때문에 수입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일에 물가 지표 역시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이제 CPI에서 많은 가중치를 차지하고 있는 돈육 가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은 큰 반등은 없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정부가 돈육 가격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돈육 비축 사업을 전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점은 추후에 CPI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PPI 역시도 중국 같은 경우가 염가의 러시아산 우랄류를 수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자면 경기 부양 기대 감소, 디플레이션을 착각할 정도로 이제 안정적인 물가는 오히려 정책 여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관점으로 경제 지표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 차이나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이었습니다.